1974년 2월 2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4년 2월 25일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구속한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반국가단체 기관지의 원고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5명의 문인을 구속했고요. 이 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박정희 정부가 유신 선포하고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였습니까? 네, 여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는데요. 유신 체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 말하자면 독재 체제였죠. 이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해서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1월 7일 날 문인 61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구체적으로는 명동성당 건너편 지하다방에서 했는데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인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중에 5명이 구속된 것이죠. 아니 근데 문인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집단 의견 표명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문인들을 구속한 명분이 혹시 뭐였을까요? 네,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조총련의 기관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했고, 이것이 그 발표 내용입니다. 그 잡지 간부들과 화합했고 원고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임헌영,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의 문인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고요. 한양 잡지와 북한과의 관계는 연결 여부 우린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해 6월 28일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정을병 씨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정말 문인 간첩단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잡지, 반국가단체 기관지가 어떤 잡지였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양의 정체가 중요한데요.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이 발행을 하는 잡지는 맞아요. 그런데 조총련계 잡지가 아니었고 조총련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간호에는 5.16 혁명 공약을 실었고 1960년대에도 박정희 정권의 우호적인 내용을 많이 실었던 잡지예요. 그 잡지에 기고한 국내 필자들도 많았고 한양지는 국내에도 수입이 허용됐던 잡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사건 직후 문인협회 회원 600명 가운데 295명이 대거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수많은 문인들이 혐의 사실이 근거 없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인들의 결백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죠. 네, 사건 발생 32년이 지난 2006년이 돼서야 문인 간첩단이라고 불리던 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6월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양이 조청년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가 불법으로 수사한 조작 사건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을 권고합니다. 또 관련자들이 최장 12일 동안이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5명 전원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5명 인생은 어떻게?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